14개국이에요. 14개국이면 14. 일단 지금 우리 그 대학 재정, 그러니까 고등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이제 10년 이상의 등록금이 동결돼 있고 또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대학이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또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시설이나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20세기 대학이 21세기 대학생을 가리킨다. 이런 이제 자조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. 하나는 이제 대학의 어떤 그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 개혁. 또 하나는 이제 부족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재정 개혁. 그다음에 이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주는 구조 개혁.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이 개혁과 또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설치 이 부분이 재정 개혁에 해당이 된다고 들고요.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방교육 재정 중에서 이제 교육세 부분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3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등교육에 투자가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학 재정이 이제 상당한 저는 이제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죠.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고등교육 예산 재정을 늘린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초중등 예산은 절대 손을 못 댄다. 이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 재정 교금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.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매년 이제 지방교육 재정을 보면 시도교육청의 그 불용액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.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6천억 원 이상의 별도의 코로나 지원금을 학생들한테 이거를 나눠줬습니다. 그리고 올해 지금 적립금 규모만 해도 한 14조 원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라면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재정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전체 이제 규모가 거의 88조 원에 달합니다. 시도교육청 예산이 이 부분에서 3조 원 정도를 떼어내서 이것을 대학의 어떤 혁신과 발전에 사용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금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교육감들도 계세요. 근데 실질적으로 재정 당국의 그 내국세분 증가율 추계를 보게 되면 매년 수조 원 이상의 그러니까 이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도 매년 수조 원 이상의 교육재정 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고요. 설사 만약에 추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 지방교육 재정 교금법 3조에 의해서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그 법 조항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유 자금에 대한 부분을 고등교육으로 예산을 돌린다. 이것이 저는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. 추진을 하다니 임기가 끝나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당국이라든가 국책연구소라든가 또 대학 당국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부분을 손을 봐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일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, 합리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쉽게 타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일부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은 좀 다르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초중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, 대부분. 그래서 대학 재정이 좋아지고 대학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교수진이 좋아지면 그 혜택은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초중고와 고등교육이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다.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감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죠. 지금 이번 국정감사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자퇴생 비율이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이 거의 한 18%나 됩니다.
이거는 거의 한 20% 정도는 늘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형편도 이런데 지방의 사립대학의 형편은 더 어려운 것이죠. 이것이 이제 지난 14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이 되고 또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이 등록금에 의존했던 대학들이 굉장히 이제 경영 위기에 처해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대학이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대책 없이 그냥 폐교할 경우에 그것이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는 물론 이게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인구 유출과 함께 지방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불가피하게 폐교할 경우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줘야지만이 이것이 대학도 무난하게 기능 전환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지방 경제에도 타격을 안 주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할 때가 됐다.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전문 기관으로부터 경영 진단이나 어떤 그 재정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로를 모색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폐교할 경우에는 이 폐교의 재산, 학교 재산의 이런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부분이 공익법이나 어떤 그 복지법인으로 대학의 기능을 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서 이것이 대학 폐교되는 대학도 살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그런 윈윈 방안을 모색하는 법안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대학에 필요한 어떤 이 규제 개혁, 재정 개혁, 구조 개혁 이 부분을 굉장히 시급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급하지 않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실 대학 또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은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해주고 또 다른 기능으로도 그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공유하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된 대학 가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그 부분에 공익 국가의 재정이 확고하게 더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대학의 자율성을 거의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또 대학의 어떤 학사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교육부나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을 막고 대학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혁신과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등교육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전환돼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.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